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당장 안 아프기입니다. 당장 안 아프기. 당장 안 아프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그 아픔이라는 게 뭔가, 아픔은 이제 크게 둘로 나눌 수 있겠죠. 내 몸의 아픔, 그리고 마음의 아픔. 내 가슴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네, 이게 이제 마음의 아픔입니다. 마음의 아픔은 또 딴 시간에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의 아픔은 주로 내 몸, 즉 신체의 아픔입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인데요. 아픔을 이제 조금 더 용어로 나눈다면은 통증과 고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죠. 이 두 개가 이제 다르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고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면은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네, 아프다는 말이 나올까요? 네, 아프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비명을 지르죠. 소리를 지르고 막 그냥 표정도 그렇고 이렇게 아픔을 표현을 하죠. 네, 말을 하는 게 아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통증이라고 합니다. 통증은 이렇게 말이 안 나오고요. 비명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니면 그런 반응이 나오던가. 이게 통증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응급실을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진통제 놔주고 부목을 하죠. 네, 이렇게 해서 하루가 지납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고통스럽다라고 얘기합니다. 고통스럽다. 조금 아까는 아프잖아요. 아프니까 소리를 질렀는데 하루 후에는 사실은 그 통증은 없어졌어요. 근데 고통스럽다 그러거든요. 근데 왕왕 아프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제랑 오늘하고 같으냐? 이 전혀 다른 거거든요. 이 고통스럽다는 건 또 뭘까요? 사실은 안 아파요. 예, 왜냐면 고정하고 진통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어제 아픈 거에 비해서는 조금 아프더라도 별로 안 아픈데 고통스러워요. 이 고통스럽다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생각을 해요. 그때 그렇게 했으면은 안 다쳤을 텐데 내가 뭘 잘못했지? 아니 그게 왜 나를 와서 치였을까? 뭐 아니면은 지금 내가 이제 곧 수술을 들어갈 텐데 수술이 잘 될까? 이거 안 되면은 이게 합병증 생기고 후유증 생긴다는데 어떡하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일을 못해서 큰일이 생겼는데 뭐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그게 고통으로 느껴집니다. 이 통증하고는 다르죠. 네, 그게 고통의 시작은요. 네, 몸이 아닙니다. 그거는 뇌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거 느끼느냐에 따라서, 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고통이 결정되는 거죠. 이 통증과 고통이 이렇게 다른 건데요. 뭐 상당한 경우에는요, 이게 혼돈이 돼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고통인데, 네, 고통인데 이게 아프다, 통증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저한테 전화를 하신, 네, 굉장히 급하다고 전화를 하신 50대 한 중반의 여성의 예를 드릴게요. 이분이 굉장히 급하다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원래 보던 분이 아니었고요. 제 동료 교수님이 보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휴가를 가는 바람에 이제 저한테 이제 통화를 하시게 된 거죠. 그런데 굉장히 목이 아프대요. 네, 목이 아프대요. 네, 목이 아프대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여쭤봤어요. 목이 어떻게 아프시냐고, 언제부터 아프시냐고, 아픈 게 뭐 따끔따끔 아프냐, 아니면 뻐근하게 아프냐. 근데 이렇게 여쭤봐도 대답을 못 하세요. 근데 하여튼 너무 아프대요. 근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통증을 물어보면은 대답을 못 하세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고통이거든요. 이 고통을 갖다가 통증으로 오해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분 느낌에는 정말 아파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려면 얘기를 못 해요. 왜냐면 그게 고통이기 때문에. 이 고통은 어디서 오느냐? 네, 불안에서 오죠. 그러니까 사실 이분이 느끼는 고통은 통증이 아니고 불안이었어요. 뭐에 대한 불안? 네, 목이 아프면은 이거 뭐 후두암, 인두암이 아니냐라는 게 어디서 하여튼 들었어요. 갑자기 그게 머릿속에 탁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목이 더 아파요. 사실은 더 아프게 느껴지는 거죠. 이게 바로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대답을 못하는 거죠. 통증이 어떠냐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또 통증과 이렇게 고통이 혼돈되기도 하지만은 고통을 차치하고라도 통증도 좀 이 뇌가 작용이 됩니다. 그 통증이 뇌가 작용돼서 느끼는 것을 통증회로라고 합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여기에 손가락 끝을 바늘로 찔렸어요.
예, 그러면은 아프겠죠, 당연히. 근데 이거는요, 여기서 이제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신경이, 감각신경의 말단, 네, 거기에 이제 수용체가 있는데 그게 손상이 돼요. 그러면 통각이라는 이런 자극이 생깁니다. 사실은 이제 전기 자극인데 자극이 생기거든요. 그 자극의 크기는 사람마다 거의 다 똑같습니다. 네, 똑같이 찔렸으면은 똑같은 자극이 생기죠. 이걸 통각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전달이 됩니다. 네, 실제로 전달이 되는데 그 신경을 따라서 전달이 되는 거죠. 감각신경을 따라서 이렇게 전달이 돼서 이 팔을 통해서 이 척추로 들어갑니다. 척추 속에 들어있는 게 척수죠. 그러니까 척추에서 한번 말을 갈아타요. 그러니까 신경이 다른 신경으로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척수에서 나온 척수신경이 이제 이 손끝까지 가는 거고요. 그게 이제 척수의 내에 있는 신경을 통해서 다시 척수를 따라서 위로 올라가죠. 네, 위로 올라가서 시상, 깊은 부분에 시상이라는데 거기를 통해서 뇌로 전달이 됩니다. 뇌내로. 그럴 때 내가 느끼게 되죠. 아, 내 손 아파 라고 뇌에서 느끼는 겁니다. 통각은 여기서 만들어지지만은 실제로 느끼는 것은 뇌에서 느끼죠. 근데 이렇게 뇌에서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게요, 차단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약화되기도 하고 아니면 증폭되기도 합니다. 이 증폭된 걸 가르쳐서 통증회로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어떤 경우는 10배, 20배, 100배까지 이게 증폭이 됩니다. 앰프가 소리를 증폭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네, 거꾸로요. 그럼 진통제 같은 거는 증폭이 아니고요. 진통제 효과가 뭐냐면은 그걸 약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소리로 치면은 소리를 줄이는 게 되는 거죠. 진통제가 뇌에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통각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진통제가 차단을 해버려요. 그럼 약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진통의 효과가 그래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반대가 바로 내가 만든 통증 회로라는 거죠. 이런 통증 회로는 뭐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 통증 회로가 통증이 있고 나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증이 생기는 원인은 따로 있겠죠. 근데 통증 회로는 통증이 있고 나서 새로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뭐 다른 원인이었다가 나중에는 통증 회로가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인은 고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까 찔렸잖아요. 이 찔린 게 다 완치가 됐어요. 깨끗하게 났는데 아직도 나는 통증을 느껴요. 네, 다 그런 경우 되게 많죠. 어딜 다쳤는데 다 깨끗하게 났는데 의사들은 이상이 없다는데 나는 거의 똑같은 통증을 느끼는 거죠. 그 이유가 그 다친 부위에 있질 않고 뇌에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통증회로입니다. 이 통증회로가 어떻게 생기느냐? 그 시작은요, 통증이 뭐 짧은 기간이다 이러면 잘 안 생겨요. 보통 한 1개월은 넘어가야 생기고요. 두 번째는요, 내가 이 통증 때문에 어떻게 될까봐 두려움을 갖잖아요. 야,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뭐 내가 불구되는 거 아니야? 내가 통증이 더 심해져가지고 내가 정말 너무 큰 고통을 받는 거 아니야? 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잘못했을까? 왜 다쳤을까? 뭐 등등 후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이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나는 통증은 너무 싫어. 뭐 아니면 병원에 있는 것도 싫어. 약 먹는 것도 싫어. 뭐 하여튼 이런 조치라든지 이 모든 거를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통증회로가 또 생깁니다. 세 번째, 이게 뭐지? 이걸 연구를 해요. 인터넷을 찾아보고 뭐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사실 인터넷 찾아봐봐야 심한 말밖에 안 나오거든요. 심한 경우만 나옵니다. 이게 잘 완치됐다 이런 사람들은 글을 잘 안 써요. 네, 심한 사람들만 글을 쓰든지 아니면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니까 더 불안해져서 더 그렇죠. 거기다가 뭐 약을 먹던 무슨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도 나는 통증이 지속이 돼요. 그러니까 치료에 대해서 좌절하잖아요. 이러면은 통증회로가 더 잘 생기는 거죠. 이렇게 이제 통증회로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게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어떤 원인이냐면은 내가 이미 힘들어요. 다른 뭐 때문에. 네, 뭐 일에서든 관계에서든 하여튼 뭐 내 몸이 마음에 안 들어서든 뭐 하여튼 뭐 때문에 이미 힘들어요. 지쳤어요. 내가 뭔가를 지나치게 써요. 예, 그래도 통증회로가 생기고요. 두 번째, 예민해요. 예민한 몸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상황에서 내가 예민하게 반응하니까 통증회로도 더 많이 생기죠. 또 내가 이제 요새 뭐 보편적인 게 뭐냐면은 뇌를 많이 썼을 때 이 뇌를 많이 쓰는 게 뭐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뭐 일을 많이 해서도 그렇긴 하겠지만 그거보다는요, TV, 인터넷,
그러니까 PC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이게 재미있을 것 같잖아요. 네, 내가 느끼기엔 재밌는 것 같지만 뇌를 많이 쓰게 합니다. 이럴수록 통증회로가 더 많이 생기죠. 네 번째는 잠을 제대로 잘 못 잤을 때, 제대로 잔다는 게 뭐냐면 그냥 폭 쓰러져 자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반짝반짝 일어날 때 반짝반짝 해지르고 잘 때는 폭 쓰러져 자고. 근데 요새는요, 낮에도 졸리고 밤에는 뭐 선잠을 자고 꿈만이 꾸는 그런 잠을 자요. 이런 걸 이제 비숙면이라고 합니다. 이럴수록 통증회로가 더 크게 생기고요. 그 다섯 번째가요, 생활이 불규칙하잖아요. 뭐 어떤 땐 4시에 일어났다, 어떤 땐 10시에 일어났다, 밥도 뭐 제때 안 먹고 이렇게 생활이 불규칙해도 더 잘 생깁니다. 그 외에 운동을 안 한다든지 술, 담배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당연히 통증회로가 더 많이 생깁니다. 이제 통증의 원인을 아셨죠? 네,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물론 다친 게 원인이었는데요. 또는 뭐 다른 위장이라든지 장기가 문제였는데 거기가 문제 맞습니다. 나중에는요, 그게 아니고요. 다른 데 다 멀쩡하게 됐어요. 알고 봤더니 뇌가 원인이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통증이 심해진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당장 안 아프기는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파봤자 통증이다. 네, 아플 때면 아파봐라.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통증을 견뎌라, 참아라 이런 게 아니고요. 이 통증과 관련된 아까 잠깐 제가 예를 들었지만은 이 통증과 고통 중에서 불안이 클 때가 통증이 내가 더 크게 느낀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불안 맞석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불안할 이유가 없거든요. 진짜 아파봤자 통증입니다. 내가 불구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불안하면은요, 통증이 더 커져요. 그래, 네가 아파봤자 해봐. 그럴수록 통증이 작아진다는 거죠. 당장 안 아프게 되거든요. 요거 하나만 해도 안 아프게 됩니다. 그리고요, 비문제시 그리고 완치 원하기 이걸 해보시라는 거죠. 비문제시라는 건 뭐냐면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통증은 문제가 있는데 이걸 자꾸 문제시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어떻지? 네, 이게 이제 문제시라는 거고요. 이제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무시가 되겠죠. 무시하라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문제시하라는 것을 다시 비문제시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 지금 현재 통증이 있어라고 받아들이기를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건 당장 할 수 있고요. 당장 효과가 있습니다. 아파볼 때면 아파봐라. 두 번째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TV, PC 그리고 스마트폰 안 하기입니다. 사실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요, 이게 진통 효과가 있어요. 내가 TV에 집중하거나 인터넷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스마트폰 보고 있으면 덜 아파요. 네, 그러니까 그걸 더 하게 돼요. 아플 때는 그걸 더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완전히 쥐약입니다. 그러니까 하고 있을 때는 덜 아픈데요, 안 하고 있으면 더 아파져요. 그리고 다시 또 하면 괜찮아지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은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아파진다는 거죠. 통증 회로가 생겨가지고. 네, 그래서 그 반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안 하면은 처음엔 더 아픈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이 자체도 통증 회로를 악화시키지만은 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일이거든요. 기력을 소모합니다. 기력이 소모되면은 지쳐가지고 또 같은 통증을 더 크게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아파 볼 때만 아파봐라. 그리고 TV 보지 않기를 하는 겁니다. TV, PC, 그 다음에 스마트폰 하지 않기를 하면은요. 그리고서 뭐 한두 시간? 이 정도만 지나면은 안 아프기 시작합니다. 요것만 해도. 이건 당장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당장 안 아프기 이제 시작하셨죠? 근데 여기로 끝나면 안 되겠죠? 이제 완치, 원하기를 하셔야 되겠죠. 정말 완치를 해야 완전히 끝나는 거지, 당장 안 아프다고 완치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병은요, 크게 둘로 나눠지더라고요. 네. 그 두 가지가 뭐냐면은, 첫째, 아파 죽겠는데 안 죽는 병. 네, 두 번째는 무슨 병이냐? 안 아픈데 죽는 병. 잘 보세요. 주위를 잘 보시면은요, 진짜 죽는 사람들은 아프단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아파 죽겠다, 뭐 하여튼 통증과 고통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보세요. 뭐 잘못되는 거 봤나? 아프다고는 하는데요, 뭐 어디 입원해 있거나 불구되거나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죽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하려고 것도 다 해요. 또 아프다고 그러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거는요, 절대 죽지 않으니까. 네, 남은 거는 완치하고 살 건가, 아니면 맨날 아프다고 하고 살 건가, 이게 이제 선택입니다. 그래서 완치 원하기를 하시라는 거죠. 완치 원하기는요, 이제 통증이 줄어들잖아요. 네, 그리고 좀 살만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하라는 기본 훈련을 해보세요. 내 몸만 회복 훈련.
네, 잘 아시죠?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같은 시간에 밥 먹기,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든 하루 10% 덜하기. 뭐 그게 공부가 됐든 일이 됐든 뭐 돌봄이 됐든 책임이 됐든 운동이 됐든 놀기가 됐든 모임이 됐든 10% 덜하기를 해보세요. 두 번째가 둔감 훈련입니다. 둔감 훈련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일부러 나를 예민하게 하는 상황에서 내가 내가 했던 행동에 반대로 하기를 하라는 거죠. 일부러 욕먹기, 일부러 기다리기, 일부러 무안당하기, 일부러 굴욕당하기, 이런 것들입니다. 일부러 지저분하게 살기. 여기까지 되신다면 그 다음에 숙면 훈련 하세요. 쉼 훈련과 숙면 훈련이라는 건 뭐냐면은, 쉼은 낮에는 쉬면서 안졸기를 하시는 거고요. 밤에는 역시 쉬면서 안자기를 하는 겁니다. 대신 시간을 정해놓고 졸리면 누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할수록 점점 나는 숙면에 빠지게 되거든요. 네, 여기까지 하시면은 정말 안 아프고 몸이 굉장히 편해지실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진짜 원인이죠. 그래도 남아 있다면은 원래 병을 갖다가 고치는 완치 훈련을 하면 됩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통증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 당장 안 아프기 바로 시작해 보시겠습니까?